제목 이더리움 재단 세폴리아 테스트넷 포스통합 수일 내 완료 전망회. 이더리움 재단 세폴리아 테스트넷 포스통합 수일 내 완료 전망. 이더리움 재단이 세폴리아의 포스통합은 세계의 퍼블릭 테스트넷 중 두 번째로 진행된다. 네트워크는 작업증명 체인의 난이도가 1경 7천조에 도달하면 지분증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세폴리아 퍼블릭 테스트넷의 지분증명 통합은 수일 내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통합 후 세폴리아 네트워크는 기존 권한증명 테스트넷과 같이 허가된 검증자 세트를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더리움 퍼블릭 테스트넷 롭스테는 포스통합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세폴리아 통합 이후 고우월 리프레이터의 포스 전환이 진행된다. 이날 이더리움 재단은 메인넷 포스 전환과 관련해 아직 메인넷의 포스 전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정 일자를 제시하는 일부 주장은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메인넷 포스 전환 소식 업데이트는 재단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어 세계 퍼블릭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포스통합을 마치면 메인넷 비콘 체인의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에폭이 선정되고 메인넷 전환에 대한 난이도가 설정될 것이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메인넷에서 포스통합을 활성화하는 버전을 출시할 것이라 부연했다. 이더리움 그레이 글레이셔 업그레이드 활성화와 난이도 폭탄 연기. 이더리움 블록 높이 1505만에서 그레이 글레이셔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됐다. 그레이 글레이셔는 난이도 폭탄 도입 연기를 골자로 한 업그레이드다. 이에 따라 기존 6월 말로 예정됐던 난이도 폭탄 도입은 2에서 3개월 지연된다. 난이도 폭탄은 작업증명 기반 ETH 채굴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코드다.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창업자 트러스트 EBM 통해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 가능.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 창업자 이브라 로즈가 트위터에서 최근 모건 스탠리 보고서 중 포스 전환 성공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 문제 해결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오스 생태계에서 자체 개발된 EBM인 트러스트 EBM은 이더리움에 실현 가능한 확장성 솔루션이라 말했다. 그는 포스통합 자체는 이더리움 확장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트러스트 EBM과 EBM은 가능하다. 이오스는 지금까지 성능이 좋고 비용이 저렴한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존재해왔다. 블록원의 이탈 이후 이오스 커뮤니티의 자금 사정도 좋아졌고 인재들도 하나둘 생태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게트 1년 10월 20일 버전 출시. 세폴리아 테스트넷 머지 포크 지원.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게트가 공식 기터브 채널을 통해 1년 10월 20일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버전은 이더리움 퍼블릭 테스트넷인 세폴리아 지분증명 통합 포크 지원 관련 기능이 포함됐고, 세폴리아 테스트넷상의 TT기를 설정한다. 업데이트 적용 뒤 세폴리아 테스트넷상의 포스통합은 7월 6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또 다른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네더마인드는 비콘 체인상의 세폴리아 테스트넷의 배치가 완료됐다. 두 번째 이더리움 퍼블릭 테스트넷의 포스통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하회 투심 위축세 계속. 바이낸스 CO 추가 매수 고려해야.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뉴욕 증시 상승에도 2%가량 하락하며 2만 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3예로 캐피털이 파산했다는 소식과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최대 암호화폐 수탁사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이 투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40% 넘게 하락하며 최악의 윤월로 마감했다. 크립토랭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월 기준 대부분 상승세로 마감했었다. 올해 6월은 지난 2013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달이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 위축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1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14를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전주와 전월 해당 지수는 각각 14와 13이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총 비중,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약 19,3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29%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632.67달러, 최저 19,073.71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하반기 첫 거래일을 맞아 상승했다. 다만 주가는 개장 초 오름세를 보였다. 하락한 뒤 또다시 반등하는 등 장중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1.83포인트 오른 31,097.16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9.95포인트 상승한 3,825.33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9.11포인트 뛴 11,127.85로 장을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상반기에 20.6%가량 하락해 1970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SPI 애셋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에 의미 있는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트에 따르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차우창 펑 최고 경영자는 최근 뱅크리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여분의 현금이 있는 사람은 약세장에서 암호화폐를 추가 매수해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언급했다. 차우창 펑은 장기적으로 업계는 유지된다. 더 많은 앱이 개발되고 있고 업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5년, 10년, 20년의 시야로 보면 업계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도 단기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제목 올해 상반기 500대 부호 재산 1조 4천억 달러 급감. 암호화폐 폭락의 코인가프도 손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올해 상반기 전 세계 500대 부호들의 재산이 1,817조 원 감소했다고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차사가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를 인용해 글로벌 부자 500명의 재산이 6개월 동안 1조 4천억 달러 줄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글로벌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가파르게 감소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시기 각종 경기 부양책으로 부호들의 재산이 크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재산은 620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고 2위 억만장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약 630억 달러 재산 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재산도 각각 493억 달러, 234억 달러 줄었다. 8위 부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재산은 141억 달러 감소했다. 버핏은 1분기만 해도 하락장에서 가치 투자로 재산을 늘렸으나 52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둔 상반기 미국 증시 폭락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경우 회사 주가 급락으로 재산이 655억 달러 감소했고 억만장자 순위 17위로 밀려났다. 1,000억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는 올해 초 10명이었으나 6월 말 기준 그 숫자는 4명으로 줄었다.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붕괴로 코인 억만장자의 재산도 크게 줄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차우창 펑 최고 경영자는 지난 1월 960억 달러 자산을 기록하며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처음으로 등장했으나 6개월간 재산 감소액은 80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10대 부호 중 인도의 에너지 재벌 2명은 재산을 오히려 불렸다. 아다니 그룹 회장인 가우탐 아다니의 재산은 221억 달러 늘었고 릴라이언스 그룹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 재산은 30억 달러 증가했다. 석유화학 등 에너지 기업을 경영하는 두 사람은 글로벌 증시 폭락 상황에서도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반사 이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크게 줄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산 가격 하락 시기를 기업 사냥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로빈후드 지분 취득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자산운용사 파파마 코우웰러의 손 퍼킨 대표는 억만장자의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반대라며 이들이 주가 폭락 시기를 활용해 다른 기업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목 리비아 공급 차질의 상승.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도 리비아의 공급 차질 문제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67달러 오른 배럴당 108.4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이번 주 들어 WTI 가격은 0.75% 상승했다. 리비아의 석유 생산이 시위대의 영향으로 계속 차질을 빚으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리비아 국가석유공사는 전날 사이더 라스라누프 항구와일필 유전의 불가항력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선언은 무역 거래 중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다. 리비아에서는 시위대의 방해로 석유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어왔다. NOC는 하루 원유 수출량이 36만 5천 배럴 40만 9천 배럴에 그쳐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산할 때와 비교해 하루 86만 5천 배럴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늘어나는 점은 유가의 상승을 제한했다. 미국 제조업황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겼다. 이날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0을 기록해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이 집계한 6월 제조업 PMI 확정치도 52.7을 기록해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뉴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는 한 주간 1개 늘어난 59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제목 3에로 캐피털은 왜 무너졌나. 테라 사태로 연쇄 청산 노출돼 무너져. 암호화폐 헤지펀드 3에로 캐피털은 다소 지루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차익거래 전략을 취했으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이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와서 헤이즈가 블로그를 통해 테라 USD가 붕괴하자 3A씨는 결국 연쇄 청산에 노출되며 무너져 내렸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면서 헤지펀드 실적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파생 상품을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성 거래자가 되거나 빌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3A씨는 둘 모두를 했다. 3A씨 투자 감각과 거대한 자금 풀 때문에 그들은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디파이 시장의 연쇄 청산 리스크를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2012년 설립된 3A씨는 가상화폐에 집중하는 대형 헤지펀드 중 하나로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여러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A씨는 디지털 자산 중개업체 보이저 디지털의 6억 7천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상환하지 못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암호화폐 원래 개발사이자 거래소 블록체인.com이 3A씨 채권자였으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 3A씨 청산을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은 3A씨의 청산 명령을 내렸다. 블록체인.com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3A씨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즉각 청산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3A씨는 암호화폐 업계를 속였으며 우리는 그들이 법적 책임을 최대 한도로 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며 우리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양호하며 고객 자산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전날 싱가포르 통화청은 3A씨에 대한 견책서에서 3A씨 펀드 운용사에 허용되는 운용자산 한도를 초과하고 허위 정보를 공시했음을 질책했다. 마스는 적격 펀드 운용사의 운용자산은 2억 5천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3A씨는 2020년 7월에서 2020년 9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8월 운용자산이 2억 5천만 홍콩 달러를 초과했다. 또한 수주 3A씨 창업자 등의 직위 및 지분 변경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년 6월부터 3A씨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추가적인 규정 위반 여부를 알아보는 중이란 설명이다. 제목 에너지가 폭등해 유로존 6월 물가 8.6%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유로존의 6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8.6% 뛰었다.
이는 199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1일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에 따르면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에 4월 7.4%, 5월 8.1%를 기록하면서 거듭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따른 것이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41.9% 치솟아 전달 기록을 경신했다. 이 밖에 식료품은 11.1%, 서비스 가격은 3.4% 각각 상승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6% 뛰어 역시 전달 기록을 경신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의 중기 물가 관리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ECB는 오는 21일 통화정책이사회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예고했다. 유로존 내에서도 물가 상승 속도는 상이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물가가 8에서 10%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는 20% 가까이 치솟았다. 유로존의 물가 상승세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렸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만약 수준 내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 축소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공급의 차질이 빚어져 경제 성장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물가 상승세도 훨씬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목. 암호화폐 겨울 내년 말 끝난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전 코인베이스 임원 톰 로베로가 29일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겨울이 지나가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 약세가 블랙스완 수준은 아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의 결과다. 따라서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투자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아직 비트코인 가격은 바닥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약세장이 길어지며 많은 부실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연말부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뱅크 투 더 퓨처, 셀시우스의 회생한 세 가지 제안. 무시할 수 없는 주주 총추에 소집 가능. 뱅크런 우려로 출금을 중단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의 투자사 뱅크 투 더 퓨처 공동 창업자인 사이먼 딕슨이 회생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1일 사이먼 딕슨은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뱅크 투 더 퓨처 캐피털은 셀시우스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셀시우스 이사회가 무시할 수 없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며 회생안을 셀시우스 측에 제출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일 것을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먼저 셀시우스 플랫폼을 제출시하고 예금자가 금융공학 기반 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일정 리스크가 존재하고 예치자금의 완전한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장 영향력 있는 비트코인 고래와 커뮤니티가 플랫폼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론 새로운 조직과 팀을 구성하고 예금자 전부를 재건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일부 리스크 존재하고 자금의 완전한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전략적 매매거래, 부채 구조조정 등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더블로기 소식통 2명을 인용해 FTX가 셀시우스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인수를 고려했으나 셀시우스 재정 상태를 확인한 뒤 이를 포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더블록은 최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FTX가 셀시우스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인수를 고려했으나 셀시우스 재정 상태를 확인한 뒤 이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FTX는 셀시우스 개차 대조표에 20억 달러 규모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셀시우스는 더블록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제목. 비트겟 트레이딩 파티 라운드 개최. 삼성 갤럭시 Z 폴드 3 등 다양한 리워드 증정.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비트겟이
트레이딩 파티 2라운드 거래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1일 밝혔다. 비트겟에 따르면 참가자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3 등 실물 리워드와 최대 6,000어스드트 리워드를 선물 거래량에 비례하여 분배받게 된다. 본 대회는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트레이딩 대회는 수익금 순위상, 대회 참여상, 트레이딩의 어드랍 등 총 3가지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 비트겟은 참가자의 선물 거래량에 따라 순익을 매겨 거래량이 1,000,000어스드트 이상인 상위 3명에게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3 로봇 청소기 및 삼성 갤럭시 워치를 증정한다. 또한 비트겟은 총 리워드를 6,000어스드트로 규정했으며 이벤트 종료 후 모든 참여자에게 선물 거래량에 비례하여 분배될 예정이다. 동시에 본 대회에서 10만 어스드트 이상의 선물 거래를 완료한 참여자에게 10어스드트 증정금을 지급한다. 본 대회는 보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대회 전용 링크를 통해 등록한 총 자산이 1,000어스드트 이상인 신규 및 기존 사용자에 한해서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는 비트겟에서 자유롭게 어스드트 선물 또는 코인 선물을 선택하여 대회에 참가 가능하며 개인 수익금 또는 지정된 선물 거래량 조건 달성 시 리워드 분배에 참여 가능하다. 비트겟의 어스드트 선물 유동성은 전 세계 3위이며 60개 이상의 인기 있는 주류 코인을 거래 지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용자는 선호도에 따라 거래할 코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트겟의 코인 선물은 거래를 위한 환전 과정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보다 빠른 거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에서 사용자들이 이 또한 선호하는 제품이다. 또한 비트겟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거래소가 되었다. 현재 비트겟은 유벤투스 FC, PGL 메이저, 팀 스피릿, 갈라타사라이 SK의 공식 파트너이다. 제목 레든 블록파이 인수전 참전 FTX 인수설은 사실 아냐. 캐나다 소재 암호화폐 대출기관 레든이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의 인수전에 참여한다. 1일 코인게이프가 업계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FTX의 완전 인수 방안과 달리 레든이 블록파이에 제시한 인조안은 펀딩 라운드를 통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레든은 5천만 달러 규모의 지분 인수 추진과 동시에 4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주도하는 방안을 블록파이에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레든 최고 경영자 아담 리즈는 우리는 디지털 자산 대출 및 기타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평가하고 있다. 블록파이의 인수 제안과 관련 더 이상의 세부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블록파이를 2,500만 달러에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록파이 CEO 잭 프린스가 2,500만 달러 인수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장에 많은 소문이 있다. 하지만 블록파이는 2,500만 달러에 인수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100% 확신한다며 가능한 빨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FTX는 지난주 블록파이에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신용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블록파이가 미등록 증권 판매 위반과 관련 오리건주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총 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리건주 금융당국은 블록파이가 오리건주에서 블록파이의 이자 계정을 판매했다. 이는 증권법을 위반하는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행위라며 비아 제공과 이미 개설한 계좌에 대한 추가 예금 수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블록파이는 미국 세크와 오리건주 금융규제기관에 각각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요구사항을 따르겠다고 했다. 제목 리플 고유 주소 수 20만 개 돌파. 잇따른 호재의 XRP 가격 반등하나. 출처 센티멘트 트위터 코일리더스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센티멘트는 1일 공식 트위터에 6월 30일 기준 리플 고유 주소 수가 20만 개를 돌파해 지난 2020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XRP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해석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한국 시간 1일 오후 4시 4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0.31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154억 달러로 카르다노와 시총 7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파트너인 에어월렉스가 뉴질랜드에서 국제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에어월렉스는 2017년 리플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합류한 이후 리플렛을 사용하고 있다. 또 영국의 저명한 고성능 자동차 제조업체인 로투스가 NFT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밝혔는데 XR 비례적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목 글로벌 증시 상반기 역대 최악 성적 암호화폐 가격도 우수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물가 급등과 이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올 상반기 전 세계 주식시장이 역대 최악 수준의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산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는 1에서 6월에 20.9% 떨어졌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률이다. 이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1분기에 22% 이상 떨어졌다가 그해 2분기에 20% 가까이 급반등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흘러내리기만 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가 상반기에 20.6% 급락,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분기에만 22.4% 급락,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했다고 미 CNBC 방송이 전했다. 유럽 증시도 크게 부진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은 2분기에 9% 하락,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악의 분기를 보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16.6% 떨어졌다. 국내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올해 상반기 21.66%, 27.91% 떨어졌으며 증시 시가총액은 반년 새 2,650조 원에서 2,161조 원으로 489조 원이 사라졌다. 주식뿐만 아니라 세계 채권 시장도 미연방 준비제도 등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 행진의 여파로 매우 저조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해 들어 약 1.5%포인트 올라 1994년 상반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국채 가격은 약 10% 떨어졌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암호화폐 시장도 2분기에 큰 타격을 받았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월 말 약 2조 400억 달에 달했던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이날 현재 8,700억 달러대로 쪼그라들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5월 초부터 한국산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와 자매코인 루나의 실패 등으로 부실이 드러나고 폰지 사기 비판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다. 제목 대세 하락론에 맹모추는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대통령 BTC 추가 매입 눈길 비트코인은 간밤 뉴욕 증시 하락에 지난 6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후 낙폭을 키우더니 일시 18,000달러 선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곧바로 낙폭 과다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이후 다시 경계 매물이 출회하며 19,000달러 선으로 되돌아갔다. 이 같은 변동성 장세의 원인은 대외적으로는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연방 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적 요인에 따른 위험자산 투매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내부적으로도 최근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 USD 붕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어스와 거래소 코인플렉스의 인출 중단 사태, 유명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스리예로즈 캐피털의 파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신청 반려 등 대형 악재가 잇따르며 투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크립토 컴페어의 애널리스트 제이콥 조셉은 이전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2017년 4분기 19,871달러로 고점을 찍은 뒤 2018년 1분기 3,170달러까지 폭락했고 2014년에도 82.2% 폭락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거시경제적 조건이 지속될 경우 추가 하락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도 5월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6월 30일 19,000달러의 평당가의 80BTC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이 미래다. 싸게 매도해준 당신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나이브 부켈레 트위터 코일리더스 또 외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가 2억 달러 규모의 태양열 발전을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한국 시간 7월 1일 오후 3시 9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9,47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53%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632.67달러, 최저 18,729.6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제목 7월 코스피 2200까지 추락할 수도. 증권가 추세전환 어려워.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지난달 급락했던 코스피가 이달에는 2200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7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신한금융투자 2200에서 2500, KB증권 2230에서 2450, 한국투자증권 2250에서 2500, 키움증권 2250에서 2550, 케이프투자증권 2250에서 2520, 교보증권 2350에서 2650 등이다. 코스피는 지난달 미국의 물가 급등과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탄행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2300대까지 추락했다. 증권사들은 경기 침체 우려 지속, 기업이익 하향 조정 등으로 7월에도 코스피가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여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6월에는 예상보다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 등장으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월말에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추세 전환 등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7월 주식시장은 비이성적 반응으로 추락한 주가가 적정가치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의 반등, 장세를 기대한다며 주가 회복을 지지하는 펀더멘털의 지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7월 코스피 밴드 하단을 2200으로 가장 낮게 제시한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코스피 기업의 이익 하향 조정이 7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이익을 중심으로 한 밸류에이션은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며 후행주가 순자산 비율 관점에서 0.9에서 1.0배 구간 등락을 기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 둔화에 유럽과 일본의 통화 긴축으로 달러 강세는 진정될 것이라며 매크로와 수급 변화를 고려해도 시장은 급락보다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 대응은 여전히 지수가 아니라 업종이라며 중기적으로 지수에 대한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성과 확인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짚었다. 제목 피치 세계 국채시장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 디폴트 국가 기록적 수준. 경제난을 이유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스리랑카 시위 현장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신흥국 등의 경제난으로 채권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전 세계 국채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자본 조달 비용 상승과 각국 채무 불이행 가능성 확대 등을 이유로 세계 국채시장에 대한 의견을 종전 개선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신흥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을 포함한 선진국 내에서도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채권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피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세계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신용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피치가 모니터링하는 100여 개국의 대다수가 인플레이션 여파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이나 감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이로 인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신흥국 경제 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미 디폴트에 빠졌거나 디폴트 우려가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17개국으로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전했다. 제목 인기 암호화폐 리플 vs 도지코인 트렌드. 출처 리플 트위터 최근 대표적인 블록체인 송금 프로젝트 리플 최고 기술 관리자 출신인 제드 맥칼렙이 2천만 XRP를 매도한 것으로 관측돼 다수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주목하였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네칼렙이 보유한 리플 토큰이 모두 팔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리플 전 CTO 보유의 XRP 8,152만 7,488개. 다음 주 다 팔릴 듯. 또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도지코인 거래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갈링하우스는 도지코인 프로젝트 초기 개발자 대다수가 프로젝트를 떠났으며 사실상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도지코인 거래를 좌우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기사, 리플 CEO 암호화폐 거래소 권한 너무 지나쳐 도지코인 금지 안 된 리플과 도지코인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리플 vs 도지코인, 언급량 추이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주일간 리플은 2147회, 도지코인은 251회 언급됐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리플 vs 도지코인.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리플의 이미지는 긍정 40%, 부정 52%, 중립 8%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인생역전, 존잘, 완벽하다, 가치 있다, 시원하다, 응원, 웃음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관심 없다와 지나치다, 위험, 아쉽다, 위험하다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달다 단 하나이다. 도지코인의 이미지는 긍정 83%, 부정 0%, 중립 17%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즐거운 시간, 이목 끌다, 금액 낮다, 지지 얻다 등이 있다. 중립적인 표현은 급등하다 단 하나이며 부정적인 표현은 없다. 리플, 도지코인 관련 주요 이슈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이 6월 28일 0.35달러 선을 돌파하지 못해 곰 세력이 계속 장악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변동이 적지만 상대 강도 지수가 40 미만으로 하락하여 곰 세력이 유리한 상황이다. 매도 세력은 0.28달러 선에 형성된 주요 지지선에서 가격 형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매체는 리플이 0.28달러 선을 넘어선다면 황소 세력이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도지코인 시세와 관련 6월 27일 차로 0.08달러의 50일 단순이동 평균선이 형성되었으며 다음 날 0.07달러로 확인된 20일 EMA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곰 세력이 반등 흐름 속에서 매도를 계속 추진 중임을 시사한다. 현재 곰 세력은 0.06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려 한다. 만약 0.06달러 아래로 하락한다면 0.05달러 선에서 재시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대로 0.06달러 선을 넘어선다면 20일 EMA 돌파를 추진하면서 곰 세력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다. 6월 30일 해외 온라인 매체 유투데이는 XRP 장부 생태계 활동 및 개발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XRPL 재단이 기존 블록체인과는 다른 합의 프로토콜을 적용했다. 해당 프로토콜은 검증자로 알려진 선정된 서버가 XRP 거래를 3에서 5초 단위로 결정한다. 매체는 다른 기사를 통해 데이터 분석 기업 인푸더블록을 인용, 현재 암호화폐 약세장 속에서 도지코인 주소 52%가 수익 상승률을 유지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매체는 현재 도지코인의 시세가 지난해 5월 고점 대비 90% 가까이 폭락한 사실을 함께 언급했다. 리플, 도지코인, 오늘의 시세는 7월 1일 오후 1시 50분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의 시세는 전일 대비 3.67% 하락한 0.3146달러이며 도지코인의 시세는 5.21% 하락한 0.0645달러이다. 제목 비트코인 저가 매수세 유입의 2만 달러 회복 7월 강세장 펼쳐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 1일 장중 2만 달러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간밤 뉴욕 증시 하락에 지난 6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후 낙폭을 키우더니 일시 18,000달러 선까지 추락했었다. 이후 낙폭 과다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의 하락폭을 만회하며 2만 달러 선 위로 다시 올라섰다. 이날 오전 9시 5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약 2만 39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70%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8,729.66달러, 최고 2632.67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이치방크 애널리스트 마리옹 나부르와 칼리나 포즈드냐코바가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 28,000달러 선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나스닥 100, SP500 지수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P500 지수가 연말 1월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이와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임금에 비유할 수 없다.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다이아몬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데이브 웨이브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에서 보인 움직임이 2018년 폭락장 당시의 카피출레이션을 연상시킨다며 비트코인이 3개월 연속 하락 후 반등하는 경향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7월 강세를 보일 것으로도 전망했다. 또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도 7월 비트코인 강세를 예상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비트코인의 7월 말 가격을 평균 36,837.58달러로 예측했다. 해당 가격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80.60% 높은 수준이다. 이번 BTC 가격 예측은 약 28,037명이 참여했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10일, 투심 불안 계속, 암호화폐 시장 침체는 미연준 책임.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간밤 뉴욕 증시 하락에 지난 6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후 낙폭을 키우더니 장중 18,000달러 선까지 추락했다. 다만 현재는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며 2만 달러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29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10일을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총 비중,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약 19,74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72%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141.16달러, 최저 18,729.6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6월 11년 만에 최악의 달. 뉴욕 증시 SP500도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했다. 3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3.88포인트 하락한 3775.43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3.45포인트 밀린 3785.38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9.16포인트 떨어진 1128.74로 거래를 마감했다. 타우 지수는 이번 분기에 11%가량 하락했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6%, 22%가량 떨어졌다. 타우 지수와 SP500 지수는 2분기에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특히 SP500 지수는 상반기에 20%가량 하락해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했다. SPI의 샌 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에 의미 있는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창업자는 최근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의 위험 기대치가 재조정돼 암호화폐 침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미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연준이 내릴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이더리움 사상 최고가 대비 80% 폭락, 7월 전망도 암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뉴욕 증시 SP500 지수가 상반기에 20%가량 하락해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하면서 $1,000 선까지 후퇴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음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 금리 인상을 펼쳐 결국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7월 1일 오전 8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 가격은 $1,025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7.51% 급락한 수치다. 이더는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고가 $4,878.16 대비 거의 80% 폭락한 상황이다. 가격 하락에도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한 모양새다. 일례로 이더리움 소각 관련 데이터 플랫폼 울트라사운드머니에 따르면 1일 기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소각한 ETH 누적 소각량이 250만 ETH를 돌파했다. 현재 ETH 누적 소각량은 250만 3,422.83 ETH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소각 속도는 분당 5.28 ETH다. 또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00 ETH 이상 보유 주소 수가 44,449개로 1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격 전망은 어둡다.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거래소 이더리움 보유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더리움이 $700 또는 $60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일간 20만 ETH 이상이 거래소로 입금됐다. 또한 손실 상태 ETH 주소 수가 46만 8천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주소들은 700만 ETH 이상을 보유 중이다.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판게아 펀드 매니지먼트의 공동 설립자인 다니엘 창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은 아직 진정한 카피출레이션을 겪지 않았다.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며 7월과 8월은 암호화폐 시장 최악의 2개월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암호화폐 거물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최근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 참석해